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쩌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목이 남편 엉덩이 만지는 시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이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어딘가에서 시어머니와의 신경전을 벌이고 계신 엉덩이 수호자님께서 보내주신 솔직담백한 사연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엉덩이 수호자입니다. 이건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그날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잔 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대학교 4년 내내 같은 과였던 미나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한 6개월 만에 본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항상 밝고 활발한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야,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제가 물어봤더니 나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일인데? 혹시 또 시어머니가 집안일 간섭하셔? 했더니 미나가 갑자기 카페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저를 데려가더니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나 시어머니가 미나 남편을 아직도 어린애 대하듯이 하시는 건 이해할 수가 있대요. 뭐 아들이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어머니들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딸보다 아들을 더 챙기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죠. 미나가 말하길 시어머니가 미나 남편을 볼 때마다 꼭 신체 접촉을 하신대요. 처음에는 그냥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그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점점 심해져서 시어머니가 남편 엉덩이를 만지는 거예요. 그것도 미나 앞에서.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가볍게 툭툭 치는 정도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미나 말로는 진짜로 꽉 쥐고 주무르는 수준이래요. 아니, 세상에 성인 남자 엉덩이를 그것도 아내 앞에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남편이랑 소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서 남편 엉덩이를 쓱쓱 갑자기 꽉 잡는 거예요. 그것도 웃으면서 우리 아들 엉덩이는 여전히 말랑말랑하네? 이러면서요. 미나가 말하길 처음엔 그냥 시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했대요. 사실 신혼 초에는 그냥 웃고 넘겼대요. 문화 차이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미나 친정에서는 그런 스킨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러 오실 때마다, 명절 때마다, 심지어 외식하러 갔을 때도. 어떤 날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살 좀 쪘나? 하면서 남편 배를 만지신대요. 그것도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서요. 30대 중반 남자 배를. 미나는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대요. 처음에는 남편도 그냥 웃고 넘기는 것 같았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대요. 불편해하는 게 분명 눈에 보였는데 어머니라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엉덩이만이 아니었어요. 가슴 쪽도 자주 만지시고 갑자기 뒤에서 껴안기도 하고. 미나가 들려준 사례가 진짜 많은데 한 번은 가족끼리 저녁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들 뒤로 가서 어깨부터 가슴까지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들 운동했나? 단단해졌네? 이러셨대요. 또 한 번은 명절에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아들 엄마 무릎에 앉아 라고 하셨대요. 성인 남자한테. 어머, 우리 아들 여전히 튼튼하네? 이러면서.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 상식선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어요. 미나 남편이 35인데 아직도 애기 취급하시는 거죠. 미나가 정말 당황스러웠대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실 때는 더더욱요. 그니까 내 배우자한테 다른 사람이, 그것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스킨십을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은밀한 부위를 대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만약에 제가 결혼했는데 제 시어머님이 제 남편 엉덩이를 만진다면 진짜 상상도 못하겠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이상하고 불편해요. 그리고 미나가 더 힘들었던 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기도 민망했대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에이 그냥 아들 사랑이 깊은 거지 이렇게 넘기더래요. 아니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나는 점점 더 혼자 고민하게 됐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게 정상적인 모자 관계인가?
다른 집도 다 이런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미나는 한동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되게 고민했대요. 너무 민감한 문제잖아요. 시어머니랑 관계도 나빠질 수 있고 남편이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직접 물어보기도 어려웠대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어머니 아들 관계라도 경계선은 있어야 하잖아요. 특히 그 아들이 성인이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더더욱. 근데 하루는 추석이었어요. 미나네 가족이 시댁에 가서 명절을 보내고 있었대요. 친척들도 다 모여서 떠들고 웃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녁 먹고 다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옆에 앉아서 또 엉덩이를 쓰다듬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꽉 잡으면서 우리 아들 엉덩이는 여전히 탱탱하네 이러는 거예요. 미나가 그 순간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른 친척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았대요. 그냥 다들 TV 보고 대화하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좀 불편해 보였대요. 그리고 미나 남편의 표정은 진짜 곤란해 보였대요. 얼굴도 빨개지고 몸도 뻣뻣해지고. 그래서 미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여보, 어머님이 그렇게 만지는 거 괜찮아? 나는 솔직히 좀 불편해. 만약에 내 아빠가 나한테 그런다면 당신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까? 오늘 표정을 보니까 당신도 불편해 보이던데.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사실 나도 많이 불편해. 어릴 때부터 그러셔서 말하기가 그랬어.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건데 내가 거부하면 상처받으실까봐 라고 대답했대요. 미나가 더 자세하게 물어봤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래.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시고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러셨어.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그러셔서 정말 창피했거든. 대학 다닐 때는 기숙사에 살아서 좀 편했는데 취직하고 서울에 와서 살 때도 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그러셨어. 결국 이게 문제였던 거죠. 남편도 불편했는데 어머니라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참고 견뎌왔던 거죠. 30년 넘게요. 아, 진짜 힘든 상황이었겠죠. 미나는 그때 남편이 많이 불편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럼 이제 어머님한테 말해볼래?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더래요. 남편은 처음엔 조금 망설였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상처받으실 텐데. 하지만 결국 이건 정상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결심을 했대요. 남편이 그렇게 미나랑 이야기한 후 남편이 용기를 내서 어머니한테 말하기로 결심을 하고 다음 주말에 시어머니가 또 놀러 오셨을 때였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어휴 우리 아들 하면서 안으려고 하셨는데 남편이 한 발 물러섰대요. 그리고 진지하게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하고 말했대요. 시어머니는 조금 놀라셨지만 아들이랑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어머니 저 이제 다 컸으니까 그렇게 만지지 말아주세요. 좀 부끄러워요. 특히 엉덩이나 가슴 같은 부분은 이제 제가 어른이고 아내도 있고 하니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화를 내셨대요. 뭐라고? 내가 낳고 키운 내 아들인데 왜 못 만지는데? 너 엉덩이 기저귀도 내가 갈아줬고 네가 아플 때 엉덩이 주사도 내가 놔줬어. 이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너 요즘 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굴어? 그러고는 갑자기 미나를 향해 화살을 돌리셨대요. 내 자식한테 이러지 말라니. 며느리가 너한테 뭐라고 했구나. 결혼하더니 이제 어머니보다 마누라 말이 더 중요해진 거야? 아, 완전 미나 탓으로 돌리신 거죠. 미나는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도요. 미나 남편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미나 탓을 하셨대요. 나는 알아. 너는 이런 생각 안 했어. 분명 며느리가 뭐라고 했을 거야. 어머니랑 아들 사이 이간질하려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으셔서 그런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미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초대해도 안 오시고 오직 아들하고만 연락을 하셨대요. 한 번은 미나가 없을 때 아들한테 전화해서 너 요즘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고 사니?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말까지 하셨대요. 진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미나는 자기가 너무 나서서 말한 게 아닌가 자책까지 하게 됐대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그냥 참을걸. 시어머니랑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질 줄 몰랐어. 근데 남편이 미나한테 확실하게 말해줬대요. 아니,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어. 어머니가 지금은 화가 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남편이 정말 대단했던 게 어머니한테 계속 선을 그었대요.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제 아내를 존중해주세요. 이건 저희 부부의 결정이에요. 이렇게 말했대요. 아,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미나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불편한 점은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신체적인 경계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요. 시어머니도 물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셨겠지만 아들이 이제 성인이고 가정을 꾸린 남자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문화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지나치게 신체적으로 표현될 때 그게 자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걸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서는 더더욱.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자녀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고 성인이 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경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어요. 이건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미나한테 뭐라고 조언했냐면 일단 너희 둘이 단단히 뭉쳐. 남편이 확실하게 엄마한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시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처음에는 상처받으시겠지만 결국은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경계를 존중해 주실 거야. 이런 가족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오랜 습관이 된 행동이라면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미나는 힘들었지만 남편과 함께 이 상황을 견뎌냈대요.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지켜준 게 정말 중요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씩 변하고 계신데요. 처음 한두 달 정도는 너무 힘들었대요. 시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시고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좀 생각해봤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제 네가 다 컸으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확실하게 행동을 바꾸셨대요. 그런 과도한 스킨십은 전혀 없었고 미나한테도 다시 잘해주셨대요. 진짜 시어머니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결국 가족의 화합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니. 미나가 말하길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들 엉덩이 만지는 대신에 손자 엉덩이를 만지신대요. 아직 어린아이라 그건 괜찮잖아요? 진짜 가족관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각자의 경계를 인정해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주변에 비슷한 일들이 은근하게 많더라고요.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분들, 오늘 방송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개쩌는 라디오 이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